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서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혼 도장을 찍고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는 도대체 왜 그토록 숨겼던 걸까요? 평범한 어느 밤,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혼 생활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비밀이 드러나죠.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한 그녀. 남편은 왜 가족을 속이고 살아왔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도 결혼과 신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올해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네요. 60이 벌써 넘고 보니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면서 시간은 더욱 빨리 가네요. 아쉬우시죠? 흐흐흐, 이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진입니다. 올해 59살이고요.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약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한 지 벌써 33해가 되었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 정우 씨를 보면 묘한 기분이 들어요. 아무래도 뭔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어제 아침이었죠. 정우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머리 색깔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흰머리가 섞여 있었는데 그날은 깔끔하게 염색을 한 상태였어요. 여보, 머리 염색했어요? 응, 회사에서 젊어 보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정우 씨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어색했죠.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고 보니 요즘 정우 씨가 향수도 뿌려요. 예전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은은한 우드 향이 나는 비싼 향수더라고요.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향수 언제 샀어요? 아, 그냥 백화점 지나가다가. 대답은 했지만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나이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겠거니 했죠. 아무래도 갱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변화를 시도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우 씨가 집에 늦게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6시 반이면 집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8시가 넘어서 오는 날이 많아졌죠. 오늘도 늦었네요. 응,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정우 씨 표정이 어딘가 들떠 보였어요. 피곤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녁을 먹을 때도 휴대폰을 자꾸 확인해요. 예전에는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누구한테서 연락 와요? 아, 회사 일. 그러면서 휴대폰을 뒤집어서 화면이 안 보이게 놓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정우 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정우 씨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우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는 휴대폰을 먼저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미소였죠. 누구예요? 회사 후배가 내일 회의 자료 보냈다고 하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밤 11시에 회의 자료를 보내는 후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사실 무서웠거든요. 진실을 아는 게.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정우 씨가 급하게 나간다고 하면서 서둘러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대학 동창 만나러 가야 해. 갑자기요? 응,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외모를 다듬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도 고르고 향수도 뿌리고요. 나가면서 던진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너 없이도 살 수 있잖아. 농담조로 한 말이었지만 왠지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죠. 혼자 남겨진 집안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정우 씨 서재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죠. 사진 속에는 젊고 우아한 여성이 있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긴 머리를 한 예쁜 여자였어요.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냥 막연한 포기 같은 거였죠. 아, 이제 끝이구나. 3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무너지는 소리였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서재를 나왔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정우 씨를 기다렸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이제 갈라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약학대학 실습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실험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교수님, 응급실에서 연락 왔어요. 제가 겸직하고 있는 대학병원 약제과에서 온 전화였어요. 응급실에서 약물 상호작용 문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학생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별 생각이 없었죠. 그냥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간호사실에 들어갔는데 당직 간호사가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약제과 윤혜진 교수님이세요? 네, 어떤 환자인가요?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되었죠. 환자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이 보였거든요. 박정우, 61세, 남성,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박정우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요. 이 환자분, 혹시 제약회사에 다니세요? 네, 맞아요. 보호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우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면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와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거든요. 보호자는 누구세요? 간호사가 다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김윤서 씨요. 관계는 지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윤서. 사진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죠. 지금 어디에 계세요? 3번 침상에 계세요. 흉통으로 오셨는데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했죠. 제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응급실 안으로 들어서면서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3번 침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마음속으로는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 남편 정우 씨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 있었죠. 김윤서였어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더 예뻤어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우아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녀가 정우 씨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괜찮아요, 정우 씨. 의사 선생님이 큰일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김윤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목소리 같았죠. 정우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김윤서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죠. 고마워, 윤서야. 너까지 이렇게 와줘서. 당연하죠. 제가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였죠. 정우 씨와 김윤서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제가 33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우 씨가 요즘 들어달라진 이유도, 늦게 들어오는 이유도, 휴대폰을 숨기는 이유도 모든 게 이해되었죠. 김윤서가 정우 씨의 이마에 손을 대며 체온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왔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거든요. 열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응, 너 때문에 빨리 나아지는 것 같아. 그런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더 이상 그 광경을 볼 수 없었거든요. 복도로 나와서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가 힘들었죠.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아,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죠. 어지러운 게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약물 상호작용 검토는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건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서둘러 응급실을 나왔어요. 정우 씨가 저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기 싫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3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정우 씨가 김윤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런 눈빛을 언제부터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실습실로 돌아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죠. 창백한 얼굴에 떨리는 입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녁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정우 씨가 들어와서 오늘 회사에서 좀 아팠어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혼. 이제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죠. 정우 씨와 김윤서가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이요. 집 앞에 도착했는데 열쇠를 꺼내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이 집도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집인데 왠지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우 씨가 또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천천히 일어나서 정우 씨 서재로 향했어요. 어제 사진을 발견했던 그 서랍을 다시 열어보고 싶었어요. 서재 문을 열자 정우 씨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그 냄새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책상 앞에 앉아서 서랍을 조심스럽게 당겼어요. 어제와 똑같이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쪽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보였죠. 어제는 보지 못했던 봉투였어요. 봉투를 꺼내서 열어보니 공식적인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죠. 이혼 협의서. 정우 씨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이혼을 결심했다는 뜻이었죠.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정우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요즘 들어 정우 씨가 보인 모든 행동들이 설명되었거든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이었던 거죠.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죠. 이제 더 이상 의심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요. 서류를 다시 읽어보면서 정우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윤서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거였죠. 그리고 저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서랍에서 손을 뻗어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김윤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여행지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사진 속 정우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김윤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죠. 저한테는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우 씨에게 저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라는 걸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도 정리되었어요. 이제 선택할 시간이었죠. 책상 위에 있는 펜을 집어들고 이혼 협의서를 다시 펼쳤어요. 제가 서명해야 할 부분이 비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명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공식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도장이 필요했죠. 안방으로 가서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제 도장이 작은 상자 안에 고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할 때 시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도장이었죠. 도장을 손에 쥐고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33년 동안 써왔던 이 도장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된다니요. 다시 서재로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이혼 협의서 위에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을 올려놓았죠. 정말 괜찮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꾹 눌러서 도장을 찍었어요. 또렷하게 찍힌 제 이름을 보니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3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종료되는 거였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정우 씨가 돌아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요. 거실로 나와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함께 고른 소파, 벽지, 액자들이 모두 낯설게 보였어요. 이제 이 모든 게 과거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딸 정빈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라고 믿었는데요. 정빈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해외에 살고 있는 딸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죠.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59살의 여자. 이제 혼자가 될 여자의 모습이었죠. 이제 나로 살아야 해. 거울 속 제게 말을 걸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33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냥 윤혜진으로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물론 혼자가 된다는 건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일이기도 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 씨가 돌아오는 소리 같았죠. 저는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오늘 밤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요. 어둠 속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새로운 윤혜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요. 이혼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우 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마 김윤서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주말이라 집에만 있었는데
문득 집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혼자 살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우선 정우 씨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서재부터 시작해서 옷장, 침실 서랍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죠. 옷장 맨 위쪽 선반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먼지가 많이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 상자를 내려왔어요. 무게가 제법 나가더라고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우 씨의 옛날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학 졸업장, 옛날 사진들,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 몇 권이 있었죠. 다이어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걸 펼쳐봤어요. 20대 후반에 쓴 것 같았죠. 정우 씨의 어린 글씨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처음 몇 장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회사 일, 친구들과의 만남,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오늘 윤서를 만났다. 역시 예쁘다. 마음이 설렌다. 그날 날짜를 확인해 보니 30년 전이었어요. 저와 결혼하기 불과 몇 년 전이었죠. 더 읽어보니 윤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윤서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윤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갔다. 윤서에게 선물을 사줬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김윤서가 30살이라면 30년 전엔 갓난아기였을 텐데요. 더 자세히 읽어보니 답이 나왔어요. 정우 씨가 만났던 윤서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마 지금의 김윤서의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니까 정우 씨는 30년 전부터 윤서라는 이름의 여자와 관계를 맺어온 거였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딸과요. 가슴이 메어왔어요. 제가 정우 씨와 결혼했을 때 이미 다른 사랑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이어리를 더 넘겨보니 제 이름도 나왔어요. 혜진이와 결혼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선택인 것 같다. 안정적인 선택.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사랑받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안정을 위해 선택받은 거였던 거죠. 윤서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결혼 후에도 윤서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33년 동안 혼자만의 사랑을 키워온 거였어요. 다이어리를 덮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허무함이 밀려왔죠.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보다는 씁쓸함이 컸어요.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주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 자신을 탓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속은 건 제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59살의 여자가 거기 있었죠. 그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누굴 위해 살아왔지? 거울 속 제게 물어봤어요. 정우 씨를 위해서였을까요? 딸 정빈이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서였을까요? 정작 저 자신을 위해 산 적은 언제였을까요? 안방 서랍에서 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대학 시절부터 결혼 초기까지 쓴 일기였죠. 먼지를 털고 첫 장을 펼쳤어요. 26살 혜진이 쓴 글이 눈에 들어왔죠. 나는 나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젊은 시절에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꿈을 포기했을까요? 결혼하면서부터였을까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일상에 묻혀 살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걸까요? 일기를 더 읽어보니 젊은 시절의 저는 참 당당했어요. 누구든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그런 문장들을 읽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그 당당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26살의 혜진이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겼어야지. 그런 말을 할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하루였거든요.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저를 바라봤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거울 속 제게 약속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요. 59살, 늦은 나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26살 혜진이 적어놓은 그 문장을 다시 가슴에 새겼어요. 나는 나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야 그 꿈을 이룰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예전에는 이 시간에 일어나서 정우 씨 아침을 준비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준비할 아침도 없고 인사할 사람도 없었죠. 침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는데 발걸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둘이 먹을 양으로 준비해 놓았던 것들이었죠. 이제는 혼자서 다 먹어야 했어요. 찬장에서 머그컵을 꺼내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혼잣말을 하면서 컵 하나만 꺼냈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행동이 왜 이렇게 서글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커피를 내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이었죠. 예전에는 이 시간이 하루를 준비하는 바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한 시간일 뿐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평소보다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죠. 아무래도 혼자 마시는 커피는 달랐나 봐요. 문득 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도 이런 고요함이 있었는데 그때는 설레는 고요함이었어요.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공허한 고요함이었죠. 시계를 보니 6시가 넘었어요. 평소라면 아침 뉴스를 틀고 정우 씨와 함께 아침을 먹을 시간이었죠. 습관적으로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굳이 뉴스를 볼 필요도 없었거든요. 부엌에 가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토스트 한 장과 계란 하나. 혼자 먹는 아침은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식탁에 앉아서 혼자 아침을 먹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씹는 소리, 컵을 내려놓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다 들렸죠.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3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했던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요. 일단은 직장이 있으니 다행이었어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일이 있어서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혼자였어요. 이 정적과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할 일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정우 씨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요. 서재에서 어제 봤던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예전에 학회에서 만났던 심리상담사 명함이었죠. 배소영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함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까 하고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닐지도 몰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뭔가 부족해서 정우 씨가 다른 사람을 찾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루 혼자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저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죠. 조용했지만 평온했어요. 아무도 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누구에게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죠. 이제 진짜 나로 살아야지. 중얼거리면서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59살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창밖에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혼자만의 첫 번째 밤이었죠. 앞으로 이런 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고 저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는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공허한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에 받았던 배소영 선생님 명함을 꺼내서 상담 예약을 했죠. 상담소는 대학병원 근처에 있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건물이었죠. 안녕하세요, 윤혜진 교수님. 배소영 선생님은 57살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죠. 상담실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부드러운 소파와 따뜻한 조명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배소영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막상 말을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 겨우 첫 마디를 꺼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죠. 천천히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정우 씨의 변화, 병원에서 목격한 장면, 서랍에서 발견한 이혼 서류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족이었어요.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익숙해서였던 것 같아요. 배소영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주시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 따뜻한 시선 덕분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혜진님, 그 깨달음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 주에 배소영 선생님이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요가 교실은 어떠세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여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운동이라고는 해본 지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등록하기로 했어요. 요가 교실은 집에서 가까운 문화센터에 있었어요. 첫 수업날 요가복을 입고 가는데 왠지 설렜어요. 교실에 들어가니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어려 보였지만 몇몇 분은 비슷한 또래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밝은 인상의 분이었죠.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저는 박경숙이에요. 여기 다닌 지 반년 정도 됐어요. 경숙 씨는 친근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덕분에 첫 수업을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었죠. 요가 선생님은 30대 여성이었는데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몸이 경직되어 있어서 동작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몸이 풀리면서 마음도 편안해졌죠. 몸이 유연해지면 마음도 유연해져요.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경숙 씨와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저도 몇 년 전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경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요가가 많은 도움이 됐어요. 몸을 돌보다 보니까 마음도 건강해지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깨가 덜 결리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경숙 씨 소개로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가보니 편안했어요. 다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거든요. 주말에는 경숙 씨와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죠. 혜진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경숙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전보다 건강한 얼굴색이었고 눈빛도 밝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편안했죠. 이제는 내가 나를 좋아해요.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33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윤혜진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외로운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죠. 요가와 독서 모임,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삶에 활기가 생겼어요. 매일이 조금씩 다르고 새로웠죠. 무엇보다 제 자신과 친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59살에 찾은 저만의 인생이었죠.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죠. 문자를 확인해 보니 정우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혜진아,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급성 심근경색이야. 한 번만 와줄 수 있을까? 손이 떨렸어요.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죠. 집에 와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33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경숙 씨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어요. 혜진 씨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고요. 경숙 씨의 말이 도움이 되었어요. 결국 병문안을 가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 오후에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간호사실에서 면회 신청을 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전 부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전 부인이라고 해야 하는 거였죠.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정우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죠. 혜진아, 와줘서 고마워. 정우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물어봤어요.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니 쓰러졌어. 정우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뭔가 많이 지쳐 보였죠. 윤서 씨는 어디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우 씨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떠났어. 내가 아프다니까 짐 싸서 나가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죠. 그래서 너한테 연락했어. 다시 돌아와 줄 수 있을까?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빼면서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혜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정우 씨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정우 씨, 저 이제 당신 없어도 잘 살아요.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요즘 요가도 하고 독서 모임도 나가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고요. 정우 씨의 표정이 놀란 것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달라졌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혜진아, 우리 33년을 함께 살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정우 씨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정우 씨도 이제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윤서 씨 때문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찾으시고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건강하세요. 퇴원하시면 새로운 시작하시길 바라요. 혜진아, 정말 가는 거야?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병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우 씨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뭔가 후련한 기분의 눈물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서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 로비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지난 석 달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죠. 33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제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서 경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병문안 다녀왔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마음이 홀가분해요. 곧 답장이 왔어요. 고생 많았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 문자를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제 곁에는 진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병원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났어. 혼잣말을 하면서 걸음을 옮겼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을 들렀어요. 제 방에 놓을 꽃을 사기 위해서였죠. 어떤 꽃을 찾으세요? 꽃집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새 출발을 의미하는 꽃이 있을까요? 거베라는 어떠세요? 밝고 희망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렌지색 거베라를 골랐어요. 정말 밝고 예뻤어요. 집에 와서 거베라를 화병에 꽂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집안이 한결 밝아 보였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수고했어, 혜진아.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혜진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었죠. 정우 씨와 마지막 만남을 가진 지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죠. 카페를 열기로 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작고 따뜻한 공간에서 손님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내드리는 일 말이에요. 대학교 근처에 작은 상가 하나를 얻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햇살이 잘 드는 좋은 자리였죠. 인테리어도 제 취향대로 했어요.
따뜻한 나무 색깔의 테이블과 의자, 벽에는 책들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선반을 만들었어요. 카페 이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했어요. 제가 찾은 소중한 시간의 의미를 담고 싶었거든요. 오픈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단골분들이 생겼어요. 근처 직장인들이 아침에 커피를 사러 오시고 대학생들은 공부하러 와서 오래 앉아 계시죠.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려요. 단골 손님이 밝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카페에 와서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원두를 갈고 머신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을 다잡는 거죠. 지난주에는 딸 정빈이가 한국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이 많이 성숙해 보였어요. 엄마, 카페가 정말 예쁘네요. 정빈이가 카페 안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당당한 건 처음 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도 제 변화를 알아봐 주는 거였죠. 이혼한 거 미안해. 정빈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딸은 고개를 저으며 웃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엄마.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딸의 지지를 받으니까 더욱 든든했어요. 저녁에는 경숙 씨와 요가 교실 친구들이 카페에 놀러 왔어요. 모두들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좋아해 주셨죠. 혜진 씨,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있어 보여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제 자신도 놀랐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거든요. 하루 영업을 마치고 매출을 정리하는 시간이 제일 평화로워요. 조용해진 카페에서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지난 1년이 떠올랐어요. 이혼 통지서를 받던 순간, 병원에서 정우 씨와 김윤서를 받던 순간, 홀로 남겨진 집에서 울던 밤들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였죠. 남편 없이도, 아니 남편 없어서 더 행복해. 혼잣말을 하면서 웃었어요. 진심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윤혜진이에요. 카페 사장 윤혜진이고, 요가를 좋아하는 윤혜진이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윤혜진이죠.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하루가요. 예전에는 그런 일상이 평범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59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죠.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였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용기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어요. 내일을 위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카페 문을 잠그면서 다시 한번 안을 둘러봤어요. 제가 만든 공간, 제가 꿈꿔온 공간이었어요. 이게 진짜 나야. 중얼거리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새로운 혜진으로 살아가는 매일이 행복해요. 늦었지만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한 거니까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혜진님의 결정에 응원합니다. 앞으로 쭉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